컴포넌트 활용 다섯 번째 커먼입니다. 포지션과 포지션 베이스, 그리고 동적으로 생성한 컴포넌트에 바인딩하는 것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포지션은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생성된 컴포넌트의 위치를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탑, 레프트, 라이트, 버튼, 그리고 컴포넌트 자체 넓이와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지션은 픽셀, 퍼센트, EM, RM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포지션 베이스는 포지션과 다르게 상대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내 위치, 포지션이 지정되는 걸 포지션 베이스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페어런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컴포넌트의 위치를 나타낸다면 포지션 베이스는 다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상대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 좌표를 지정하는 방법은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가운데 십자 모양의 트래커가 나타나고요. 얘를 좌우 위 아래 당겨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는 속성에서 직접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EXE 다섯 번째 커먼입니다. 첫 번째 포지션과 포지션 베이스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컴포넌트는 포지션 베이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레프트 값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컴포넌트가 커지면 뒤에 있는 컴포넌트의 레프트 위치와 높이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포지션 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컴포넌트의 넓이나 높이, 위치,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with, get offset with, get pixel with로 컴포넌트의 포지션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with는 컴포넌트 속성에 지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offset with는 화면에 표시된 픽셀 단위입니다. 픽셀 with는 속성 값에 있는 애를 픽셀로 반환하는 속성 값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컴포넌트의 width가 100이다. 근데 저희가 리사이징에서 이만큼 커졌죠. 한 두 배로 커졌다. 200이 되었다. 그러면 width를 했을 때는 100이 넘어올 거고요. 오프셋 width를 했으면 200이 넘어올 겁니다. 만약에 퍼센트로 되어 있다. 얘가 10%다. 그러면 얘는 10%로 나와 있을 거고요. 얘는 실제 화면에 보여져 있는 크기를 나타내는 건 오프셋 위드. 그쵸? 10%를 픽셀 단위로 반환해서 보여주는 게 픽셀 위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샘플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볼게요.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보면 오프셋 위드, 픽셀 위드를 텍스트에 뿌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버튼의 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get 했을 때 이 버튼의 위드의 값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속성 값을 가지고 오는 위드는 null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여져 있는 이 버튼의 실제 보여지는 크기가 440이네요. 픽셀 위드는 위드를 퍼센트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값일 때 픽셀로 변환하죠. 값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ull을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널로 구성되어 있는 버튼의 위드를 확인해 봤다면 이번에는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는 버튼의 넓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늘려볼까요? 네, 늘려본 상태에서 눌러봤을 때 보이실까요? 네, 위드는 속성에 구성되어 있는 값 그대로 50%로 받았고요. 오프셋 위드는 화면에 그려져 있는 버튼의 크기. 픽셀 위드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걸 픽셀로 변환해서 367.5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프트 값을 볼 건데요. 포지션 베이스라고 했죠. 다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네, 레프트 값 가지고 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캐먼 눌러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왕 레프트는 속성이 있는 레프트 값이기 때문에 btn 베이스라는 컴포넌트에서 10 픽셀 유지하겠다 해서 btn 베이스 땡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프셋 레프트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왼쪽, 이 기준이죠. 요 크기 445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픽셀 레프트 같은 경우는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그냥 레프트, 위드, 라이트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널로 지정되어 있거나 포지션 베이스가 지정되어 있거나 퍼센트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get 오프셋 레프트, get 픽셀 레프트를 정확하게 알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서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성 값이 필요한 건지, 실제 화면에 표시된 값이 필요한 것에 따라 내가 쓰는 메소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EM, REM이라고 되어 있네요. EM, REM 문서 한번 보겠습니다. 픽셀은 고정된 단위이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나 해상도에 유연하지 못하지만 RM과 EM은 상대적 단위의 폰트 크기가 변동될 때 함께 조정됩니다. EM이란 부모 요소의 폰트 사이즈 기준으로 값을 변환하고요. REM이란 메인 프레임의 값을 기준으로 값을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폰트 값이 16이라면 2 곱하기 2죠. 32 픽셀이 되는 거고요. RM은 마찬가지로 16일 때 to RM은 30인데 대상이 달라요. 부모냐, 메인 프레임이냐. 자, 이거는 실제 샘플을 보셔야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속성에 단위에 픽셀, 퍼센트, EM, RM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샘플들은 EM으로 줬습니다. EM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부모 요수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부모, 이 컴포넌트의 부모는 뭐죠? div죠, div. div의 사이즈를 제가 10으로 줄게요. 10으로 주게 되면 10em, 100, w가 100픽셀. 아, 이거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12em을 줬기 때문에 곱하기 10. 네. 3을 줬기 때문에 3 곱하기 10 해서 20으로 줘볼까요? 20. 그러면 12m이니까 곱하기 20 해갖고 200. 3은 곱하기 3, 60. 자, 그래서 위드는 200, 높이는 60이란 뜻이에요. 30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30 곱하기 10. 그래서 300, 넓이가 300. 그 다음에 높이는 3, 3, 9, 90. 높이 90. 자, EM은 내 부모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폰트를 가지고 div의 폰트가 10일 때는 12m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100이죠. 20, 200, 300 이렇게 높이 3,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가 베어런트가 변경될 때마다 그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컴포넌트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REM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메인 프레임, 전체 화면, 폼의 사이즈 한번 줘볼게요. 여기 폰트 사이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10 곱하기 10팩. 네. 20으로 줘볼까요? 네, 내 화면에 있는 폰트 사이즈가 20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20. 마찬가지로 30. 네. 내 화면에 있는 폰트가 30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아니, 10 곱하기 30, 그래서 390. 중요한 건 폰트예요. 폰트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포지션을 줄 수가 있는데,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하는 애는 EM,
전체 메인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는 애는 REM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M과 EM을 언제 많이 쓰느냐? REM 같은 경우는 메인 프레임, 즉 브라우저 폰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사용하고요. EM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패딩이나 위드 줄 때 E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M은 폼을 기준으로, REM은 메인 기준으로 작용이 된다. 그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이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죠. 스택 카운트를 인덱스를 1로 주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을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는 거의 같은 규칙이고요. 버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헬프문의 버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할 때 오브젝트, 뉴 오브젝트 한 다음에 init 값을 별도로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new 오브젝트 뒤에 init 값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add나 insert 둘 중에 하나로 add는 맨 뒤에 추가하는 거고 insert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내 화면에 대상이죠. 어디에 추가하겠다 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했으면 보여주는 거, sh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라지게 하는 건 remove child와 display null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 create 할 때 init 값, new, 그 다음에 init, 그리고 add, 그 다음에 show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ew 버튼 선언해 놓고 init 값 줍니다. 그리고 add child 했네요. 그리고 옵션들 준 다음에 show 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1-1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init 값에 주어지는 위치에 크기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삭제할 때 뭐라 그랬죠? 그쵸? remove the child, 디스토리, null. 그래서 얘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 화면에 생성할 때는 this, add, child가 되어 있는데요. 자, div 안에 생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this가 아니라 this, div 폼입니다. 버튼은 div 안에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생성된 거 보이시죠? div2 폼 안에 20, 10 포지션 순대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iv 안에 있는 애는 삭제할 때는 마찬가지로 div의 폼에 remove the child 이렇게 삭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적으로 생성한 컴포넌트 이벤트를 주고 싶다. 네. 컴포넌트 생성할 때 여기에 add 이벤트 핸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onClick 이벤트 클릭을 했을 때 this fn 템포 이 함수로 호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버튼을 호출했을 때 클릭하면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얼럿창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실 때 어디에 생성할 거냐 위치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init 값 주시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컴포넌트에 동적으로 바인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6 볼까요? 3-6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제가 만약에 버튼을 하나 그려볼게요. 버튼을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바인딩 해보겠습니다. 바인딩. 백그라운드에다가 제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에 컬러를 집어넣겠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컬러 골드, 그린 옐로우, 핑크, 카키, 이렇게 라벤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요 소스 창에 가보시면 ID, 아이템 0이고 컴포넌트 아이디는 버튼이며 속성은 백그라운드에 어떤 데이터셋, 데이터셋 2에 어떤 컬럼 아이디 연결하겠다. 이렇게 콜 칼라 이렇게 한 줄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스크립트로 작업하는 거야. 3-6
지금 본 것처럼 아이템, 아이디 지정해주고 대상, 컴포넌트, 그 다음에 어떤 속성 값에, 어떤 데이터셋에, 어떤 컬럼을 바인딩 하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6 눌렀더니, 예. 네임, 존, 올리비아, 잭슨, 사이즈 나오죠? 200, 150, 80, 100, 그죠? 칼라, 골드, 그린, 옐로우, 핑크, 카키, 이런 식으로 바인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삭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 바인딩도 동적으로 해보는 거 작업해봤습니다. 투비소프트